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공급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 우리 쓸새는 199페이지입니다. 자, 공급 시기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 출발 자체가 공급 시기는 왜 중요하냐? 공급 시기에 뭘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임기한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안 하면 가산세 등이 붙죠. 물론 특례도 있긴 하지만 후발급 특례라든가 어쨌든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되고요. 이때 발급하는 세임기한에서는 금액이 적힐 텐데 그게 과표예요. 이른바 과표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알아야 과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게 계산 문제 풀 때도 과표 구하시오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반영을 잘해야 됩니다. 공급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공급 시기에 발급도 하고 그때 부가세도 거래징수 해야 되겠죠. 일단 원칙이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 어느 시기냐 1기냐 2기냐 등의 기간 기속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된다라는 어떤 중요성 기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각각 재화의 공급 시기 언제냐 용역 공급 시기 언제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이 안에 중요한 건 뭘까요? 뭐 이른바 장기 할부라든가 중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건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외워놓으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화의 공급 시기 언제냐? 재화의 공급은 일단 이동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 동상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도되는 때예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건물 팔았다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용 가능일, 사용 가능. 소비가 이때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재화 이동이 필요하면 그냥 인도일. 상대방이 이제 인도 받으면 그때부터 언제든 소비하겠지. 소비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도일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이용 사용 가능일.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일로 보시면 돼요. 이외의 경우는 뭐 공급이 확정되는 대로 돼 있네요. 기본 법전 내용이고요. 이제 거래 유형별로 가보시면 일반 현금 판매라든가 아니면 외상 판매라든가 단기 할부야. 단기 할부 이런 것들은 다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 해서 아까 원칙적인 얘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장기 할부가 중요하죠. 이건 단기 할부야. 단기 할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품권에 의한 판매. 상품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화가 아닙니다. 그죠?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고 나중에 상품권하고 그 재화를 바꿔갈 때 그죠? 현물과 교환해 갈 때.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현물과 교환돼 인도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당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 그죠? 이때 교환해서 바꿔갈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는 당연히 어떤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반품 만들어 오면 파는 거를 볼 거야라고 기한 정했다면 기한 지나면 판매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기한 지나 판매 확정되는 때 이게 기한부 판매 여기다 같이 넣어놨네요. 조건부 판매라고 보시면 돼. 조건 판매는 조건 성취. 그다음 기한부 판매는 요건 뭐 아래쪽으로 보내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기한부 판매는 기한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때가 이제 돼야지 이제 공급이 된 걸로 보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용역 가공 계약은 주요 자재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요 자재를 부담하는 순간 재화가 되죠. 그거야. 재화의 공급을 보는 가공이에요. 주요 자재를 부담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공된 재화 인도하는 대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옷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받아 갖고 옷을 만들어 주는 가공 계약에 따라서 가공을 해 주는데 이때가 6월 30일입니다. 옷을 다 만들었어요. 완성. 그리고 이때 이제 상대방이 인도했습니다. 이때 요때냐죠? 언제로 볼 거냐인데 이게 재화가 되면 주요 자재를 부담 재화가 되면 재화가 되면 가공된 재화 인도하는 때니까 이때가 됩니다. 2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용역이 돼 버리면요. 용역은 아래쪽에 나오는 용역 공급 시기에 대표적인 원칙이 영무 제공 완료일이에요. 그래서 옷 다 만든 날이 완성 이때가 된다. 1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1기냐 2기냐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 재화가 되면 2기가 되고 용역이면 1기가 될 거예요. 완성됐을 때 용역 제공 완료일 그리고 재화가 되면 가공된 재화 인도하는 때 이때가 되는 거니까 이때가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부지에 대한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 소비되는 때 용어 기억나요? 반출일, 증여일, 폐업일. 그죠?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무인 자판기는 현금을 꺼내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돈 넣고 뭔가 사가고 하니까 그때그때 돈 넣고 뽑아가니까 그때가 공급 시기일 텐데 어떻게 그때그때 따집니까? 사업자가 가서 자판기를 따가지고 현금을 꺼내가면 그때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해진 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기 할부가 되고 등등이네 이제 8번이 중요하겠지. 이제 장기 할부하고 그다음에 중간 지급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완성도, 계속 공급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약정일,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할 때 약정일이 되어 있고 과표는 약정된 그때그때 금액들이 되겠죠. 약정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장기 할부하고 중간 지급을 한번 비교해 보자. 요거는 철저히 가져가셔야 돼요. 쓰고 이제 잘 못 쓰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자 출발 자체 잘해야 돼. 그래서 수업 때도 계속 장기 할부와 중간 지급 조건부는 인도 전에 돈을 받니, 인도 후에 돈 받니? 라고 하는 거 출발을 하고 그다음 1년이고 뭐 6개월이고 뭐 따지고 이런 것들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잘 해보세요. 장기 할부는 일단 대가 지급이 이제 쪼개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인도 후에요. 장기 할부는 어디 할부 조건으로 구입하시면 먼저 받잖아요. 인도 받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2회 이상 구분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간이 긴 장기 할부가 되려면 인도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까지 1년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할부는 이제 이렇게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약정일. 아까 네 가지 약정일, 약정된 금액이 과표다라고 했죠. 자, 이때 장기 할부는 인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쪼개서 받는다 이거죠. 원래 원칙 공급 시기 언제입니까? 인도일이에요. 이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런데 장기 할부가 됐다면 기간도 길고요. 대금을 쪼개서 받는다면 이때를 공급 시기로 해서 부가세 부분을 다 먼저 내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쪼개서 받는데 근데 먼저 다 낸다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인도일로 해서 이때 처음에 한 방에 다 이게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원래 그게 맞지만 장기 할부가 돼도 이때가 원칙 공급 시기니까 이때가 맞지만 자금의 부담에 대한 어떤 이렇게 구분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한 방에 몰려서 이때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자금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다라고 공급 시기를 정해 놓은 거죠. 약정일, 약정일, 약정일. 대가의 각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장기 할부가 바로 아래쪽에 뒤에 나오는 공급 시기 특례 쪽에 가 보시면 그죠? 그러면 선발급 세무계산서가 나오고요. 선발급은 요건이 있는데 대금 지급 요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사실은 장기 할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할부는 이때가 공급 시기예요. 이때 약정된 날짜들이 공급 시기가 되는데 이거를 땡겨갖고 이때 인도할 때 등등 먼저 선발급을 하네요. 선발급. 먼저 선발급을 하네요. 자, 선발급하게 되면 자 이때는 대금 지급이 돼야 된다. 돈 받고서 끊어라라는 요건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 도망갈까 봐 그런 건데요. 장기 할부는 먼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대금 수용 요건을 불문하고 선발급하면 100% 다 됩니다. 선발급하면 그때 공급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돈 받기로 약정이 돼 있지만 이때 만약에 선발급에 이때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세무계산서를 먼저 그러면 이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난칠까봐 이제 어떤 요건을 만들었는데 그건 필요 없다라고 돼 있다. 기억나시죠? 자, 장기 할부 조건 일때 약정일이 원칙이에요. 장기 할부는 약정일이 원칙인데 약정일이고 약정된 금액이고 그때 발급하는 게 원래 맞고 100에 10, 100에 10, 100에 10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공급 시기 전에 먼저 선발급하면 된다. 선발급은 조건이 있는데요. 안 따져. 대금 수령 안 따지고 무조건 선발급하면 다 인정해라고 돼 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까지 왔습니다. 이게 장기 할부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본다면 중간지급 조건부는 인도 전입니다.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같은 개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이때 보통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공급시기 원래 인도일이잖아요. 재화는 인도 이때가 돼야 돼. 아까 할부는 인도 먼저 하고 돈 쪼개 받는다. 이때가 원래 돼야 되는데 돈을 이때 받으니까 자금 부담에 대한 걸 고려해 준 건데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인도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먼저 볼게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 포함 3회 이상이고요. 계약금 외의 대가를 구분 징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는 계약금 지급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된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다음 날부터 인도된 날까지 이 사이에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번 이상. 계약금 지급 약정일 다음 날이니까 계약금 한 번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가 요 사이에 2회 이상 구분 징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는 계약금 포함 3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 공급 시기는 약정일로 돼 있습니다. 이때 발급하는 건데, 그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정일로 가는 이유는 원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면 이때 인도한다면 이때가 공급 시기인데 이때 먼저니까 이건 선발급 세무계산서 같은 게 되는 거야. 선발급.
인정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약간 취지가. 그래서 이때가 공급 시기다라고 돼 있다. 약정일 약정일이 돼 있다. 그래서 중간지급 조건부도 역시 대가의 각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간지급 조건부라든가 뭐 완성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인도를 마지막쯤에 하는데 만약에 인도일 뒤에 약정일 도래하면 인도일로 땡긴다는 게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시면 됩니다. 중간지급 조건부. 자, 그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는 여기 쓸세에 해당하는 안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간지급 조건부로 본다. 여기 안에 뭐 3회 이상이다 등 안 따지고요. 우리 국고금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선금급 기억나십니까? 선금급 또는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경비를 미리 받는 경우 이런 등등 이런 거가 된다면 이때는 다 그냥 중간지급 조건을 본다는 거 얹으시면 좋겠어요. 그건 여기다가 쓸쓸 메모하세요.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선금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봤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장기 할부랑 중간 지급 비교했습니다. 완성도에 따라 돈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급. 자, 재화 쪽의 계속 공급은 전기 같은 거죠. 전기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두 가지 얹어갖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약정일로 가는 거,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출 재화입니다. 수출은 선적일 기억하시면 돼요. 선적일. 그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라든가 좀 확장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별도의 뒤에서 잠깐 언급하면 되고요. 뭐 기본적인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 때 하니까 그냥 알맹이 내용만 뽑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선적일. 위탁 판매 방식은 수출은 위탁 판매. 이거는 공급가액 확정일. 여기 확정이, 이게 확정된 날짜, 이게 확정된 날짜. 그 다음에 나머지들 외국 인도 수리나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이나 원료 반출 같은 거, 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 시기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기본 암기에 노력을 좀 하셔야 돼. 이 정도는 외워야죠. 자, 됐고 이제 기타 이제 보세 기업 거쳐 갖고 들어온다 등등. 자, 뭔지 수입은 무조건 뭐예요? 수입 신고 수리일이야.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 수출은 영세일인데 수출은 선적일. 수출은 선적일,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 그다음 위탁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시기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 위탁자가 있고요. 여기 수탁자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얘가 판매합니다. 얘가 공급을 해요. 납세무자는 얘입니다. 얘지만 얘가 상대방과 거래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 정합니다. 수탁자 기준으로. 근데 위탁자가 수백 명이라서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다면 이 둘 사이도 공급이 있는 걸로 본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공급한 걸로 본다고 돼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리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스 회사가 있어요. 리스 회사, 시설 대여 회사죠. 리스 회사. 그래서 대여 회사, 리스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있습니다. 리스 회사는 면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외부의 공급자라든가 아니면 세관장 수입이라면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렇게 받아갖고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둘 간의 계약에 따라 얘한테 이제 빌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리스 개념이죠. 자, 그런데 얘가 리스 회사가 면세이다 보니까 얘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한테 수입 생계한서라든가 일반 세금 받아도 얘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서 이용자가 이걸 과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과대사업에 쓰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른바 누적 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특별히 기본 틀은 깨버리고요. 자, 그러면 공급자 또는 세관장한테 리스 이용자가 직접 인도받는 경우, 직접 인도받는 경우라면 이렇게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용자가 과대사업자면 얘가 매입세 공제가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누적 효과 등을 방지해서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의 증가를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리스 회사로부터 사업자가, 리스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세관장한테 직접 수입한 것으로 봐서 공급 시기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게 재화에 대한 공급 시기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거는 뭐 참고 삼아 넣는 거니까 주의사항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용역 공급 시기를 볼까요?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 자, 용역 공급 시기는 영무 제공 완료일이에요. 영무 제공 완료일 개념이 되는 거야. 자, 유형별로 이제 영무 제공 완료일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완성도에 대한 거 다 있습니다.
자, 요거 할 때 인도 전, 인도 후, 인도이란 말을 쓰는데 용역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영모주의가 완료일을 대신 집어넣으면 된다. 요 정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역시 네 가지는 약정일, 약정일, 약정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영역 쪽은 임대지. 임대. 여기 계속 공급 안에 뭐가 포함돼요?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계속 공급하는 거야. 야, 내 건물 300유로 네가 마음대로 써.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니까 용역 제공이라는 거는 계속하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발급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네.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계속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니네끼리 정한 약정이 있니? 약정일로 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은 니네끼리 매달 말에 받기로 했니? 임대료를 맨날 주고받는 게 6개월 단위로 받는 거니? 뭐든 뭔지 약정일로 가라 이거죠. 계속 공급 약정을 했다면 인정주겠다. 그런데 이 약정 자체가 보니까 한 방에 몰리는 거야. 선후불 임대료 같은 거. 한 방에 먼저, 한 방에 나중에. 이래 버리면 이거는 약정일로 가게 되면 한쪽이 몰리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약정일로 가되, 자, 일정한 용역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밑으로 가서, 자, 요때 요거죠. 이제 요 니은 두 개 이상의 과대에 걸쳐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후불로 받았다는 거야. 한 방에 먼저, 한 방에 나중에. 그랬다 원래 얘가 임대는 여기 공급단이 구획할 수 없는 계속 공급이니까 약정일로 가는 게 원래 맞지만, 근데 약정 자체가 선후불 약정이 돼버리면 이때는 각 기간 종료일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때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도 마찬가지. 야, 이것도 각 기간 종료일 날 그때그때마다 적수 계산 같은 거 해갖고 시기에 따라 반영해서 하라 이거죠. 이제 간주임대료. 세무회계 문제 풀 때 기계등 아니다라는 게 이게 세무회계도 약간 가미를 올해 슬스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되는 게 각 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이때로 가는 것이 두 개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법에 정한 소정의 용역 제공인데 뭡니까 이게? 헬스장, 수영장, 연회비라든가 상표권 사용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이것도 선불이죠. 이제 헬스장이나 수영장, 연회비 같은 건 선불이죠. 후불이 어디 있어요? 후불되면 다 도망가게. 그죠? 그래서 선불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BOT 방식 뭔지 알죠? BOT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퍼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후불 조건이고 이게 선후불 임대료 같은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각 기간 종료를 공급시로 한다고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네. BOT가 뭔지 알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급 시기 특례인데 마지막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공급 시기는 재화다 용역이다 막 공급 시기를 막 정리했습니다. 자, 그때로 가는 게 맞는데, 자, 공급 시기 중에 특례가 있다. 원칙 공급 시기에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특례는 두 가지예요. 선발급 세무계산서하고 선발급 세무계산서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다음에 폐업이에요. 폐업 간단하니까 먼저 볼까요? 폐업. 자, 쭉 장기 할부라든가 뭔가 공급 시기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도중에 이때 폐업을 해요. 그럼 폐업 이후에 도래하는 거는 폐업일로 미리 내고 끝내자. 폐업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폐업일로 보자 하는 겁니다. 요거 아시죠? 그죠? 어렵지 않고. 자, 선발급 세무계산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발급 세무계산서. 이때 선발급 세무계산서는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이때가 이제 6월 30일이면 원칙 공급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공급 시기인데 그 전에 먼저 선발급하는 거야, 세무계산서를. 이게 실무적으로 당연히 공급받는 자가 갑의 이치가 되기 때문에 사는 쪽이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야, 좀 나 매입 공제 빨리 받기 위해서 나 2기 때 나 사갈 거 알지? 나 2기 때 사갈 거야. 근데 먼저 1기 때 사간 것처럼 먼저 끊어주면 안 될까? 라고 요구하니까 먼저 끊어주는 걸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시장의 구조를 아는 상태에서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먼저 끊어받아서 막 신뢰를 좀 쌓고 끊어받고 공급이 있고 끊어받고 공급이 있으면 아, 사업자들은 그래 저자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군데서 막 해가지고 이때 선발급 좀 합시다 라고 해서 먼저 발급받아 갖고 매입세 공제 많이 받아먹고 환급 나오면 통장에 환급 찍히면 이때 그 인출해서 튀어버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급은 원래 안 되는 게 맞구나. 선발급은 실무적으로 허용을 막 해왔는데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일단 안 된다. 근데 요건 만족하면 뭐 돈을 받고 끊으면 요건 들어온 거지. 이제 야, 선발급 원래 안 되는데 선발급 근데 먼저 돈 받고 끊었니? 아니면 7일 내 받았니? 30일 내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해가지고 먼저 받은 대가에 대해서 끊으면 인정해줄게. 돈 받았으면 안전하잖아.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야, 이 공급받는 자가 먼저 끊어받은 이유는 이때가 공급 시기인데 이때 매입세 공제하는 것보다는 이때 먼저 받아서 일기 때 공제받아 자금 숨통을 좀 트이려고 하는 건데 돈이 있으면 이 짓거리 안 하겠지. 근데 돈 주고 끊어가래요. 웃기잖아.
먼저 돈 주고 끊어가려면 뭐하러 그거 합니까? 그죠? 기다렸다가 이때 하지. 서로 주고받지. 이기 때. 그래서 먼저 받은 대가에 대해서 한다고? 아유 너무 가혹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7일 내 연장해 줄게요. 이때 선발급한 다음에 7일 내 돈 받으면 돼요? 장난하냐? 그러니까 그래 7일 지났더라도 약정이 있고 등등 대금 청구 시기 이게 발급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보면 청구란에 동그라미 치면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에 30일 이내 30일 이내라고 한 다음에 인정해 줄게까지 이제 확장해 준 거죠. 먼저 받고 끊어라 7일 내 받아라 돈을 그 다음에 30일 내 받아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확장을 해서 운용하는 도중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다시 원칙 공급식인데 이때 선발급을 하게 되면 공급식이 언제로 바뀌는 겁니까? 요건 충족하면 돈 받고 끊었니 7일 내니 30일 내니 만족하면 이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거야. 선발급하는 때. 선발급하는 때 이때 발급을 발급을 먼저 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공급시기 특례라고 부르는 거지. 맞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아래쪽으로 보내면 좋은데 이제 마지막이 발급 과세기한 내에 공급시기 도래한대요. 공급시기 자체가 이때 도래한대요. 발급을 먼저 하고 이때 도래한대요. 그럼 원래 공급시기 도래하는데 그 전에 먼저 끊는 건 다 된다는 얘기야. 이때는 돈 받고 안 받고 따지지 않겠대요. 불문하니까 아래쪽으로 보내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구조는 이렇게 나눴다. 이때 공급시기 아니라 이때 공급시기야.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가 내에 먼저 끊으면 된다. 이건 언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언제만 의미가 있다? 법인일 때만. 일반적으로 법인 예정신고 확정신고니까 만약에 5월 달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건데 2월 달에 먼저 끊어서 예정신고할 때 먼저 공제받으면 좋으니까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 과세한 내에요. 동일한 과세한 내에 공급시기 도래하고 있다면 먼저 끊으면 다 된다. 그 다음에 돈 받아라는 요건이 있는 게 돈 받아라는 요건이 있는 게 이제 요거였고 돈 받아라 요건이 없는 게 밑에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 할부나 계속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관행적으로 장난칠 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장기 할부와 계속 공급이에요. 에다가 이제 선화증권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 태워요. 배 태워서 이제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여기까지 가는 외국 항행 용역이야.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화물 같은 것들을 외국을 항행해서 보내는 항행 용역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항행 용역. 자, 그러면 먼저 배에다가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을 하고 이제 이 선사 배의 주인이 배에 짐을 실어 날라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선적하면서 이제 이때 BL이라는 게 선화증권이라는 게 이 배가 도착하면 짐을 가져갈 권리가 표창된 증권. 선화증권, 선하증권이야. 선하증권. 요 오타가 좀 있습니다. 선하증권이야. 선하증권을 이때 이제 발행을 하고요. 이때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무가. 그래서 용선계약이라고 부르는데 해외 용선계약. 이때 선적하면서 이거 발급하고 이거 선화증권 그다음에 세금 발급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배가 여기 도착해야지 돈 받겠지. 그러면 이때 세금계산서가 용역이니까 항행 용역은 영무제공 완료일이니까 배가 도착해야지만 공급시 도래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때 끊는 거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이지. 이게 인정받으려면 이제 돈 먼저 받았거나 아니면 7일 내 돈 받거나 30일 돈 받거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배가 도착해야 돈을 받을 거니까 이게 배가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그 미국이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이게 늦어도 며칠 내에 돈 받아야 돼요. 30일 내에 돈 받아라는 얘기 아까 있었잖아. 그럼 30일 내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촉박한 거지. 이러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풀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 제공 완료가 선화증권의 발행이 이때 선적이죠. 말하자면 이때부터 90일까지 말미를 주니까 3개월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이거는 다 되는 거야. 90일 내인 경우를 한정한다고 하면서 이때 항행 용역에 선화증권 발행된 경우 이때는 선발급하게 되면 돈을 나중에 이때 받더라도 먼저 받고 안 받고 30일 내 받았고 다 따지지 않고 이것만 만족한다면 이때는 선발급 다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미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폐업까지 봤고요. 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이제 공급시기 얘기를 쫙 해봤습니다. 공급시기 상당히 양이 되는데 잘 가져가 보자. 공급시기만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상황별로. 공급 장소에 대한 얘기는 양이 작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이번 차시를 마치겠습니다.